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재보궐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 중에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총 1216만 1624명으로 확정됐는데요. 이는 재보궐선거 지역 인구수 1395만 7262명의 87.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 투표소 3,459곳을 확정했습니다. 재보궐선거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의 94.2%인 3,260곳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투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6일 공포됐습니다. 이에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부터는 달라진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 중에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조사, 공표해야 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거나 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유권자가 총 1,216만 1,0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총 1,216만 1,62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재보궐선거 지역 인구수 1,395만 7,262명의 87.1%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보다 서울은 3만 9,550명 감소했고 부산은 2만 336명 감소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역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연령별로는 10대 25만여 명, 20대 198만여 명, 30대 199만여 명, 40대 217만여 명, 50대 255만여 명, 60대 193만여 명, 70대 이상 156만여 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588만여 명, 여성 627만여 명입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 선거권에 있는 재외국민은 3만 3,428명, 외국인은 4만 2,246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투표소 3,459곳을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3,459곳을 투표소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의 94.2%인 3,260곳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는데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지만 선거가 평일에 실시되는 등의 사유로 386곳은 부득이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여 변경된 위치를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21개 선거구의 유권자는 3월 29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에서도 투표소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를 알면
더욱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근로자 중에 사전투표기관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에 근로자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4월 2일과 3일과 선거일인 4월 7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나 계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 등 안내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3월 24일 사전투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6일 공포됨으로써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부터 달라진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서는 사전투표의 공정한 선거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 제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 전용 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에는 기존에 게재 가능했던 사항인 일련 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다른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관외 사전투표를 관할 우체국까지 인계하는 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사전투표 참관인 1명씩을 지정해 동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우편투표함, 사전투표함, 제외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해당 영상 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 개정사항은 관련 행정적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예산 반영과 설치 등이 필요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용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종전 검사에게만 부여된 수사 종결권이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도 2월 26일에 통과되었고 3월 2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고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공표, 보도, 선거범죄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취소,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 사실 당사자 안내와 관련해 불기소에 대응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반영했습니다. 또 국외 선거범 관련 여권 발급 제한 및 반납 대상자를 기소 중지 또는 피의자 중지로 한정된 수사 중지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국외 선거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및 반납 요청 주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사 외의 사법경찰관을 추가했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는데요. 자세한 현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3월 26일 기준 총 115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3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등 25건으로 모두 30건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조치 현황은 경고문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1건, 공정보도 협조 요청 57건 등 모두 61건이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 심의, 조치 내용은 경고 8건, 준수 촉구 16건 등 모두 24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 등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보장과 준법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인데요. 선거법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한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하에 홍보는 비대면 방식인 시설물이나 각종 영상, SNS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서울의 랜드마크인 청계천의 모전교에서 광통교 구간에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 홍보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또 한강 노들섬에서 선거일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드론쇼를 펼쳤는데 300대의 드론을 활용해 10여 분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AR 선거체험관 운영, 비보잉 영상, 로고송, 이모티콘을 활용한 SNS 홍보 등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우정청과 협업하여 우체국 택배 차량, 전기 차량 및 택배 포장 물품을 이용해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기업들과 협업하여 카페 음료 용기 홀더, 대형마트 카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지하철 개찰구 멘트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관광명소인 광안대교, 삼락생태공원 유채꽃밭, 해운대 해변열차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참관인 제도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참관인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참관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들을 각각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 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관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만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 참관인은 될 수 없지만 개표 참관인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관인 선정에 있어서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은 8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신고된 인원이 8인을 넘을 때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지정한 자를 선정합니다. 4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 참관인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투표소에는 최소 4인에서 최대 8인까지 투표 참관인이 참관하는 겁니다. 그럼 개표 참관인은 어떨까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인을,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을 개표 참관인으로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개표 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 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 참관인으로 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참관인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앞서 참관인은 투개표 시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 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표 참관인의 경우 투표 개시 전 투표함 앞뒤쪽에 자물쇠 봉쇄 후 부착하는 특수 봉인지에 서명을 하는 등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투표 진행 중에는 투표소에서 투표 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에도 동반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투표 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개표 참관인의 역할을 알아볼까요? 개표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 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우편 투표함과 관내 사전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절차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으며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표소 내 질서 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 사무를 방해 지연시키거나 투표지에 손을 대는 행위 등 개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떠세요? 이제 참관인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셨나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참관인 제도로 선거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만큼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상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선거의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표 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선거의 뒷이야기를 낱낱이 아주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 선거의 디테일입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의 두 손에 꼭 쥐어지는 투표용지. 종이 한 장이지만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투표용지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투표용지의 디테일, 지금 공개합니다. 투표용지 내에는 이번 재보궐선거 기준 선거명, 선거구명, 선관위 청인, 투표관리관 사인란, 일련 번호, 그리고 기호, 정당명, 성명 등의 후보자 관련 정보가 실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후보자 기호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 순으로 정해지며 같은 조건을 가진 후보자들의 경우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는 의석이 많은 순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추첨으로 기호가 정해집니다. 이때 투표용지의 후보자 칸 사이에는 여백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유무효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두 후보를 동시에 걸쳐서 찍지만 않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투표용지의 시안이 완성되면 꼼꼼히 검수 후 드디어 인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인쇄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정당 추천위원이 함께 인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쇄 감독 점검일지 작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이렇게 인쇄된 투표용지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 정확하게 인쇄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검수 후 선거일 전날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되는데요.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는 정당의 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하게 되며 보관 장소는 관할 경찰서의 24시간 경비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를 인쇄, 교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반 투표용지와 달리 일련 번호가 QR코드 형태의 바코드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가 웃지 못할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고 하죠. 바로 바코드 안에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 바코드 안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구시군 선관위명, 일련 번호가 숫자 등으로 표시됐을 뿐
개인정보는 1도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바코드 형태를 사용하게 된 걸까요? 이는 투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투표용지 위변조 발생 시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한 조치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이처럼 꼼꼼하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 유권자의 손까지 전달되는 투표용지. 다가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투표하실 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선거의 디테일이었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시는 선거인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까지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방문 목적 및 정책공약 정보 확인 방법, 정책공약 알림이와 정책선거 관련 사이트에 대한 인식 정도 및 홍보 강화 방안, 사이트 만족도와 추후 기능 개선 희망 콘텐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